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혁임당. 수혁임당. 네. 아주 그냥 부동산 생초보라 그래가지고 네. 진짜 그 시선에 맞게 생초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하는 역할은, 밀고자 하는 역할은 돈을 시장에 되게 많이 풀어서 맞아.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기업에서도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기존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도 있겠고 뭐 빌라도 있겠고 코스피 우리 주식도 있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자산이 올라가고 기존 화폐의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하는 이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네. 지금 투자 공부를 하면 돈 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우상향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서 이제 뭐 투자가 사실 본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자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이 되게 비슷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 되게 좋다라는 네. 걸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고 네. 우리 고우님이 대략적으로 모은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네. 이거 오픈돼도 상관없는 거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가정. 네. 네. 자, 그럼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서울 살기 때문에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8천만 원이면 당연히 대출을 껴야겠죠. 네. 대출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값의 최대한 70%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70% 대출 나오니까 30%만 필요한 거예요. 네. 5억에 30%는 1억 5천이죠. 네. 아, 그럼 5억은 안 되겠네. 네. 그러면 4억은 될까? 이렇게 하나씩 내가 일단은 가격에 먼저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까? 그럼 4억에 30%는 1억 돼요. 2천이죠. 네. 그거 안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나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은 괜찮을까? 비벼볼만 한데. 3억은 빌려보세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저거 네. 8천만 된다면 안 되죠. 사실상 3억을 70% 하면 9천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9천만 원이랑 8천만 원이 큰 차이는 없으니까 얘는 한 3모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이래요. 근데 3억짜리 아파트는 서울에 없잖아요. 네. 있긴 있는데 이제 소형 평수의 외곽, 수도권 외곽 정도에는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서울 살고 싶고 좀 많이 오를 만한 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사실 3억짜리 소형 아파트에 서울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거를 먼저 찝고 가야 돼요. 내가 8천만 원 있으면 어느 정도 금액대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이해됐죠? 네. 그러면 아파트는 지금 그러면 잘 안 되겠네. 그러면 나 지방 아파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방 아파트는 3억대로 투자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게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씩 살펴봐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 지방에 살지도 않고 서울에 사니까 수도권 아래로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개발 빌라를 좀 투자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네. 자, 빌라는 총 2개로 나뉘어요. 2가지 종류로. 하나는 일반 빌라. 네. 하나는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 네. 이렇게 2개를 먼저 나눠봤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수도권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죠. 네. 그러면 땅은 한정적인데 살 수 있는 곳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높게 지어야 돼요. 네. 그게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는 완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가 그냥 그 점심 특선 먹으러 와서 다 돼 있는 거 먹는 거고 빌라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원재료, 재료예요, 재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순댓국밥 먹으러 갈 때 순댓국밥가 다 된 거 먹는 건 아파트고 하나하나 돼지, 뭐 수육, 뭐 국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넣잖아요. 그게 원재료가 빌라예요. 플러스 이제 사실 이제 단독 주택이 있죠. 네.
이 두 가지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좀 큰 거잖아요. 네. 평수가. 그래서 얘는 비싸서 우리는 사실 쳐다볼 수 없어요. 근데 빌라와 단독주택이 결국 부서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개념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부서지고 아파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냐면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부순 다음에 빌라랑 단독주택은 다시 내려가는 건 안 되잖아요. 네. 부술 필요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서울은 어떤 정부가 오든 빌라랑 단독주택을 부시고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인구 소멸이든 뭐든 말은 나와도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에 인프라가 더 몰리기 때문에 노령화가 될수록 병원이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재개발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강이 있죠. 네. 강남권은 재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박 나니까. 근 대박 나는데 왜 안 해요? 대박 나는 거 이미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실제로 이렇게 강남권은 많이 됐다. 근데 강남 말고도 땅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아파트가 많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평구라던가, 네. 뭐 동대문구라던가 이미 많이 지어졌지만 뭐 미아 뉴타운 이렇게 뉴타운으로 된 곳은 대부분 재개발이 다 아파트로 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아까 다시 예전 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8천만 원 있으면 3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8천으로 3억.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서울 부동산 아파트 3억짜리는 없지만 빌라 3억짜리는 있다 있죠, 없다? 있죠. 자, 그러면 빌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네. 그냥 빌라가 있고 재개발 빌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빌라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강남 빌라. 쓸만하고 살만한 강남 빌라. 네. 강남 빌라. 강남 빌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재개발은 안 될 것 같은 빌라. 이게 됐죠? 네. 그냥 빌라라고 적을게요. 빌라. 네. 이해됐죠? 네. 자, 우리는 그럼 빌라 투자를 할 때 1번 빌라에서 강남 빌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3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비쌀 거. 작은 평수. 좀 괜찮은데요? 저거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세모, 우리 고은님 세모. 그냥 당연하죠. 빌라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돼. 그쵸.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빌라는 아파트를 위한 재료니까. 우리가 막 옛날 메이플 해봤어요? 뭐 이렇게 뭐 주문서 같은 거 너무 강화하다가 막 성공하면 비싸지고 실패하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냥 빌라는. 네. 자,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재개 빌라도 얘도 두 가지가 나눠요. 하나는 사업성이 좋은, 그러니까 대박이 날 빌라가 있고 애매하게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빌라. 근데 만약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면 안 되면 큰일 안 나는 될 거 수도 아니에요? 있는 거죠. 네, 자, 적어볼게요. 네. 대박 사업성이라고 할게요. 네. 사업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투자했을 때 본전 이상 훨씬 뽑냐 안 뽑냐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고 싶겠죠. 네. 있죠. 자, 그리고 애매한 사업성. 사업성. 자,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대박 사업성은 돈이 많이 들겠죠. 자, 8천으로 그럼 할 수 있을까요? 8천?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애매한 사업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빌라 중에서 재개발 빌라에서 대박 사업성으로 가면 좋고 네. 애매한 사업성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겠죠. 자, 여기까지가 빌라 대략적인 강의인데 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8천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 정부도 봐야 되고 전 세계적인 움직임도 봐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대출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 고려해야 될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시기예요. 자산이 올라가는 시기, 첫 번째. 정책이 바뀌었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돈을 많이 풀어야 될 거면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 집값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걸 어느 정부도 알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를 밀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재개발 빌라가
제가 대략적으로 공덕의 어떤 한 구역에 5평짜리 빌라가 있어요. 5평 빌라. 이게 이번 연도 한 달 전에 5평 빌라가 재개발 빌라가 들어가서 아파트 되기 전인 거예요. 이거 얼마에 팔렸을까요? 아, 공덕 위치가 좋아서 평수는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2억? 3억? 5억.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뭐야? 15억. 누가 샀어요? 그런 걸? 네, 이거를 누가 샀을까요? 이거 진짜 미쳤나? 미친 거 라고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재개발 중에 사업성이 좋은 빌라 네. 기억나죠? 네. 사업성이 좋은 빌라는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 빌라를 사업성이 좋은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게 15억에 5평 빌라를 왜 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되기 직전인 빌라예요. 즉, 아파트가 되기 직전인 빌라는 아파트예요. 와우. 좀만 기다리면. 그러면 공덕에 있는 아파트 20억 넘잖아요. 네. 그러면 15억에 샀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사업에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우리 이 동네에 한 10명 있어요. 네. 10명이서 우리 동 다 같이 모아가지고 부시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10명이서 부시고 다시 지었을 때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가 남는다는 거는 일반 분양을 받는다는 건데 10명이서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네.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100명이 들어올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10명이서 돈을 안 내더라도 나머지 90명이 돈을 내서 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겠죠. 재개발은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일반 분양,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청약. 그래서 청약은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일반 분양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일반 청약이고 나는 빌라로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를 조합원이라고 해요. 조합원. 조합원. 자, 조합원이 되면 뭐가 좋냐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공급할 때 요즘에 24평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조합원은 예를 들면 9억에 분양받을 수 있어요. 이해됐죠? 2억 정도. 그러면 얘가 만약에 공덕 5평 빌라가 엄청 작으니까 딱 봐도 한 1억 5천, 2억 할 거 아니에요. 비싸면 3억까지 하고 3억에다가 6억 정도를 내가 돈 더 주고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5평 빌라가 아파트 되면 넓어져요? 넓은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조합원이니까. 이해됐죠? 네. 나는 조합원이다 보니까 1순위예요, 뭐든. 층수도 고층. 뭐 40평. 그만큼 추가 분담금만 내면 돼요. 나는 추가 분담금 몇 억 못 낸다.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처럼 팔고 나가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공덕 5평 빌라 처음에는 얼마였을까? 이거 옛날에는 1억, 2억으로 살 수 네. 있었어요. 근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큰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추가 분담금 내기 싫다 해서 15억에 팔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1억, 2억짜리 빌라 우리가 8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는 그런 빌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투자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재개발 지금 막 밀어준다고 하는데 네. 내가 들어가기에는 그러면 선정된 재개발 있죠. 이미 재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개발은 어떻게 나누냐면 조사관이라고 해요. 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네. 네.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간. 사업 사업. 시행 인가 질문이. 관리 처분 인가. 자, 이렇게 있어요. 부탁 있어요. 네. 에어컨 줄이고 싶어요. 에어컨 줄이고 싶어.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뛸수록 몇 억씩 뛰어요. 근데 보통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제 정비구역이라고 있어. 네. 정비구역. 자, 정비구역 지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서울 이만큼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공덕동에 만약 살아. 공덕동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재개발해서 허물 거예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네. 그럼 여기에 지정되면 몇 억이 뛰어요. 그럼 지정되기 전에 만약에 샀는데 지정되면 몇 억을 먹겠죠.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찾지? 찾는 방법이 있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뭐냐면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 이제 조합원을 위한 쉽게 말해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할게요.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는 저 가지고 있는 거 5평짜리 빌라인데 그거 얼마로 쳐줄 거예요? 분담금 얼마 내면 돼요? 이런 기간, 철거까지 싹 다, 네. 아파트까지 싹 다 되는 마지막 기간이 있죠. 여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파트 엄청 오래 걸리겠죠. 보통 10년에서 네. 20년 사이 엄청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이거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네. 서울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아파트는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간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냐? 당연히 돈이 많으면 관리처분인가 때 들어가는 게 좋죠. 안전한. 그쵸. 근데 관리처분인가 다음에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여기는 비싸죠. 네. 그거를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 라고 피가 붙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까 공덕에 5평짜리 15억에 팔린 거 그거는 피가 많이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젊잖아요. 네. 그러면 정비구역 때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기다려서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못 살겠어.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만 받고 팔아도 몇 억을 먹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받고 팔아도 몇 억을 먹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다고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더 먹는 거죠. 재개발 투자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할수록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정비구역 처음에 들어갔을 때라던가 여기까지 좀 아래로 갔을 때 투자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든다. 우리는 8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아래를 다 잊어버려요. 네. 다 잊어버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8천만 원으로 그러면 투자하려면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들어가면 그것도 늦어요. 자,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어떤 방식이 있냐면 네. 재개발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네. 서울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아래에는 노원구청도 있고 강남구청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은평구청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은평구청에서 어떤 동네 보고 너네 재개발 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해! 라고 해서 지정을 줬어요.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탑에서 다운. 구청에서 주민 보고 네. 하라는 방식. 그래서 굉장히 희귀했어요. 네. 우리는 진짜 해야 되는 낙후된 지역만 재개발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만 돼도 굉장히 가치가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2025년이죠. 네. 2025년에는 바뀌었어요. 아래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는 건가? 아니죠. 주민들이 직접 우리 재개발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구청에 직접 재개발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동의서 진구 단계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집마다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재개발해가지고 돈 같이 멀어봅시다. 네. 네. 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주민 제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 글씨 너무, 제한. 주민 제한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정비구역은 예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그냥 마구 부신 다음에 마구 아파트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잘 상의해가지고 예쁘게 다듬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아파트가 됐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제안하면 주고 막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는 도로변이야. 네. 여긴 다 낙후돼 있어. 근데 요 건물은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그럼 재개발해서 부시기 싫죠. 네. 그럼 여기는 재개발 싫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거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만 빼지 뭐 네. 해가지고 요렇게 재개발을 하려고 신청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빼고. 네. 그러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니 여기 다 같이 해야지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오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보완되고 그런 단계가 되게 많아요. 100개가 넘어요.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붐이 드러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완하라고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고 네. 뭐하고 좀 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전 단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동의서를 걷는다고 제가 말했죠. 네. 자, 동의서를 거들 때 분위기가 우리 이제 재개발 되나봐, 돈 좀 벌나봐, 웅성웅성하죠. 그러면 시세는 올라가요. 아, 그쵸. 올라가요. 이해됐죠? 네. 자, 이때 5천에서 1억까지도 확 올라갑니다. 제가 2억 9,700 주고 산 재개발 그 빌라가 있는데, 저 26살 때 4,200 주고 샀어요. 와. 갭으로. 그게 그때 당시에 4억 5천까지 올랐어요. 한 2년 만에. 되게 짜릿했겠다. 2억 9,700, 와. 그 3억 주고 산 건데. 네. 그럼 1억 5천을 먹을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근데 그게 방금 말한 보완해와라, 뭐하라 해가지고 1,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기대감이 더 내려갑니다. 그럼 아. 시세가 이만큼 올랐어요. 아. 이해됐죠? 네.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어. 네. 그러면 점점 시세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정비구역이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됐죠? 자, 만약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어. 그냥 우리 안 된대요. 하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유지돼요, 혹시? 떨어져요? 떨어질까요? 원래는 떨어져야 될 것 자, 같은데. 시세가 원래 시세라고 할게요. 원래 시세. 네. 원래 시세가 요 정도예요. 네. 동의서를 진구해서 여기까지 올랐어. 네. 원래 시세 이렇게 올랐어. 네. 근데 안 된대. 그러면 다시 원래 시세로 될까요? 원래 시세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유지되나? 아니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높아요. 아, 원래보다는? 원래보다 높아요. 왜 높으냐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안 된 곳은 또 결국엔 다시 되거든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의서만 진구해도 시세가 확 오르고 네. 안 되더라도 원래 시세보단 높다.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다시 뭐죠? 본론으로 와가지고 그럼 어떤 타이밍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현금 8천이죠? 네. 자, 8천으로 할 수 있는 거 3억. 3억짜리 빌라든 아파트든 뭐든 무언가 투자 자산 3억이 네. 영끌 마지노선이에요. 네. 자, 3억짜리 서울 빌라가 동의서 진구 전 단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질문? 응. 근데 동의서 진구 전 단계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동의서가 될 거라는 걸? 그거는 뒤에 나와요? 조금 더 전문화된 부분인데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동네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길은 불편하지 않는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지 없는지, 낙후될수록 더 빨리 노후도가 충족되고 재개발될 확률이 높죠. 그렇구나. 플러스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가 됐을 때 그게 그 아파트가 엄청 비싸냐 안 비싸냐. 비싼 게 좋은 거죠? 비싼 게 좋은 거죠. 그걸 남의 사업성이 좋다고 입장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빌라를 다 허물어서 1억이 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100억이 들었다고 해요. 다 허무는데. 근데 아파트 지었는데 다 분양해봤자 110억이야. 안 하지. 이해됐죠? 네. 사업성이 잘 나오는 곳, 아파트가 비싸지는 곳, 그런 곳이 우리가 들어가서 돈을 먹기가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빌라를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어. 네. 고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동의서 진구가 되기 전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서 진구한다,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시작한다 하는데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쉽게 막 엄청나게 확 소문이 나지 않아요. 투자자들이 아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투자자들은 그런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노후도를 사실 보는 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노후도. 지금 초보자 단계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어. 빌라.
A가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우리 고은님은 매수자예요. 네. B. 여기에 빌라가 있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A예요. 갑자기 재개발을 한대. 오, 뭐야? 좋다. 그래서 나는 얘를 원래 3억에 팔려고 했는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안 팔죠. 네. 가격을 올릴 거 아니야, 3억 5천. 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3억에 살 수 있었던 건데 3억 5천. 에이, 안 사. 그죠? 네.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5천을 올려. 그럼 기분 나쁘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매매예요. 일반 매매. 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매매. 네. 우리가 더 싸게 사고 이 빌라 보유자 A씨가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게 경매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 매매를 해야 될까요? 경매를 해야 될까요? 경매. 경매를 해야겠죠. 근데 경매 딱 봐도 경매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좀 무서워요. 무섭죠? 왜 무서워요? 뭔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경매가 결론적으로 그 전에 쓰던 사람이 뭐가 잘 안 돼서 막 팔려서 막 그렇게 되는 게 그렇죠, 경매로 그렇죠. 나오는 문제가 생겨서 빚을 못 갚아서 채무 불이행해서 좀 무서워요. 무섭죠. 하기 싫죠. 어려울 것 같고. 부정적인 부정적이죠. 그럼 뭔가 해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죠? 네. 주식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 네. 남들이 안 살 때 해야 되죠. 자, 서울 빌라 전세 사기 네. 아무도 안 사. 그래서 기회예요. 주변에서는 서울 빌라 사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안 좋았을 때 싸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자산은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해됐죠? 자, 가격이 지금 내려왔다.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빌라가 2억이래요. 네. 근데 이렇게 쭉 가서 한 20분 언덕이 있어. 언덕 빼기 여기 빌라가 1억 5천이래요. 그럼 2억 살 거야? 1억 5천 살 거야? 난 그래도 2억 살 것 2억. 같은데? 근데 여기가 1억이래요. 아이고, 좀 차이 나긴 그럼 나네. 애매하죠. 그래도 1억 사면 여기 사겠죠. 네. 만약에 이거 5천이래요. 5천. 무조건. 그럼 무조건 여기 사죠. 네.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가깝든 뭐 하든 가격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 싼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빌라는 가격이 내려가 있죠. 네.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섭고 전세 내려가서 무섭죠. 그래서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니까 네. 젊으니까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세를 다시 놔도 되는 거고. 이해됐죠? 자, 저는 26살 때 첫 투자가 이 재개발 빌라였어요. 2억 9,700짜리를 비싸다. 2억 9,700짜리가 전세가 2억 6천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3천으로. 그러면 9,700 빼기 6천 하면 3,700이죠. 네. 여기서 취득세 내면 복비 내면 총 4,200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4,200 들어간 거야. 네. 이거 지금 4억 넘어요. 언제 파셨어요? 안 팔았죠. 저저번 주에도 3억 9천에 해주면 계약금 바로 쏜다 그러는데 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까? 더 올라갈까봐? 아니, 팔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가 살지도 않아. 내가 돈이 들어갈 것도 없어. 그죠? 재개발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야. 기다리려고. 기다리면 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팔면 돼요. 저는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팔려고도 내놓긴 했었어요. 네. 근데 3억 9천에 안 팔았어. 이거 왜 팔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젊으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으니까 우리 아들, 딸이 결혼했을 때 팔아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우리 없잖아요. 총각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도 아무 상관없어. 비트코인도 괜찮아. 시간이 부의 격차를 메워줍니다. 이해되나요? 네. 10년 전 떡볶이 값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완전. 맛은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항상 무언가 투자는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그 투자할 굉장히 적기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시기에 저를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혁입니다. 꺼져.